안녕하십니까? D-만 특강의 홍진걸 강사입니다. 오늘도 시험 전날이죠. 엄선된 문제와 함께 시험에 대해서 좀 대비해 보는데 기본적인 문제도 우리 같이 풀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함정 있는 부분도 같이 풀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신 트렌드에 맞게 최근 문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문제로 담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Part 5. 파트 5 첫 번째 문제는 101번은 blank가 맨 앞에 있고요. Interested in the job fair. Should download the form, fill it out, and send it to our office by June 11th. 이렇게 돼 있는 문제인데 맨 앞에가 원래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인데 첫 번째는 이 보기를 보시면 WH로 된 것 두 개, 그 다음에 WH가 아닌 것 두 개. 그래서 오늘 배우실 첫 번째 공식 들어는 보셨나요? WH 공식. 그렇죠. 이제 시험 전날이니까 시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기 중에 최신 트렌드가 WH로 시작하는 보기와 아닌 보기로 나누는 이런 식으로 둘둘 나오는 이런 트렌드가 있어요. WH로 된 거, WH가 아닌 거. 그럼 여러분이 시험 보시면서 WH군, WH가 아니군 이렇게 딱 구분하셔서 정답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얘는 WH고 얘는 WH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시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WH는 절이다. 절을 이끈다. 다시 말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패턴 혹은 동사가 나오는 패턴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그렇죠. 어찌됐던 간에 오른쪽으로 동사가 하나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동사는 이 부분이 되겠죠. should를 시작하는 이 부분. 그다음에 이제 조심할 게 download the form, fill it out, and send it to 이게 D가 되겠죠. 이 동사 원형이 되는데 이거를 다 should에 걸리는 동사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interested는 과연 무엇이냐? 도대체 interested는 뭘까요? 그렇죠. 이 문제의 핵심은 interested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녀석이죠. 얘가 뭘까요? 얘가 동사일까요? 아닐까요? interested는 동사로 쓰이면은 이렇게 쓰이죠. be interested in 이렇게 쓰이는 거죠. be interested in. 그러니까 얘가 동사고 얘는 형용사인 거죠. 그럼 암기를 좀 하세요. 아하. 그렇죠. interested는 형용사다라고 외우세요. 분사를 암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ed로 끝난 애 중에 형용사인 경우 암기를 해주시지 않으면 동사하고 헷갈려요. 결론입니다. interested는 형용사고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만큼이 수식어죠. interested in the job fair 이 부분을 수식어로 암기해 주셔야 돼요. interested in 그러면 이렇게 수식어가 돼서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준다. 수식해준다. 비동사가 있으면 그땐 동사지만 비가 없으면 수식어다. 그러면 동사가 여기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절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is가 있었다. 그럼 여기 동사가 추가된 것이라서 이만큼이 주어 명사절이 될 텐데 지금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기 때문에 그냥 여기 혼자 그냥 주어인 거죠. 얘네는 혼자서 쓰이는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동사가 추가되면서 이렇게 절이 된다 이 말씀이죠. WH는 항상 절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다. WH는 절을 구성한다. 이게 약간 접속사 같은 거죠. 접속사 that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접속사가 돼서 뒤에 문장이 나오고 절이 되는 그런 표현이고 여기서는 얘가 동사가 아니고 수식어기 때문에 여기다가 명사나 대명사를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인 C 아니면 D죠. C 아니면 D 중에 고르는데 여기서 함정은 얘하고 해석이 똑같은데 최근에 제가 만든 공식이 있어요. 문법보다 품사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미보다 문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순서가 품사고 문법이고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파트 5 푸실 때 최우선으로 두실 게 여러분 헷갈리시는데
품사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문법이고 마지막이 의미죠. 그래서 해석으로 선생님 해석상 이거 답 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품사도 맞고 그리고 문법도 맞아야 해석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문법이 맞아야 해석이 되는 건데 문법이 안 맞은 상태에서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품사가 우선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미를 떠나서 얘네는 문법적으로 안 맞고 everyone이나 anyone이나 every가 답인데 every는 반드시 명사랑만 결합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여러분 알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거 있어요? 이런 더 같은 거 있죠. 더는 뒤에 무조건 뭐가 나와요? 명사가 나오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every도 그냥 every만 쓰일 수는 없다. every란 표현은 없어요. 마치 더란 표현이 없듯이 every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된다. 다만 차이점은 더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특정하다는 뜻인데 얘는 일종의 불특정한 뜻인 거죠. every 명사. 자, 문제를 풀었네요. 그래서 anyone interested in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아요. anyone interested in 그럼 뭐뭐에 관심 있는 사람들 anyone interested in 그럼 whoever는 왜 답이 아니다? whoever is interested in 이렇게 동사가 하나 추가된다. WH는 동사가 추가돼서 절을 이룬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주 나오는 이게 나오기 시작한 게 한 8년 정도 됐어요. 8년 전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보통 이제 이 문제는 whoever가 답이냐 anyone이 답이냐 이런 패턴의 하나의 유형으로 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02번 102번은 does가 people의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does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괄호를 쳐야겠죠. 왜냐하면 does가 주어고 is instructed to contact가 동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be instructed to 요거를 약간 should처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사람들은 contact 만나야 한다. 연락해야 된다. Ms Yang에게 연락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밑줄부터 컴마까지가 수식어라는 거죠. 수식어. 자,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주어 다음에 동사게 아니게 이런 문제죠.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지만 이런 얘기죠. 주어 다음에 동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어 다음에 수식어 나오고 동사일 수도 있는데 이 자리가 동사입니까? 수식어입니까? 를 묻는 그런 문제죠. 그러면 뒤에 동사가 추가로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또 동사가 이렇게 나왔다가 핵심인 거죠. 그러면 여기는 수식어가 되는 것이고 동사로 보이는 표현들은 일단 지워야겠죠. 그리고 이제 pp랑 ing라고 놓고 보는 거죠. 얘는 pp일 것이고 왜냐면 동사는 아니니까 얘는 ing일 것이고 그래서 능동수동을 묻는 문제인데 사람들 입장에서 원하는 소망하는 뭐 하기를 참석하기를 목적어죠. 참석하기를 wish to 부정사 원하는 사람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참석하기를 목적어죠.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는 이건 이제 ing고 된 pp인 거죠. 근데 wished가 된 이런 뜻인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wishing to 이렇게 그래서 people 혹은 those wishing to 뭐뭐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현재 분사가 정답인 분사구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주어가 나오고 영어로 써야지.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어가 나오고 수식어 나오고 동사가 나올 수도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 수식어가 뭐 전명구 이런 것도 있지만 분사구 이런 것도 있죠.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뭐 관계대명사절 관계절 이렇게 줄여서 말해볼게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예상하셔야죠. 예상해야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래서 주어와 동사 사이에 낄 수 있는 것들인데 이 분사구는 ing와 pp가 있는데 이 ing인지 pp인지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 어휘가 필요하단 말씀이죠. 그래서
wish가 원하다라는 뜻인 것을 아시면은 능동인 거를 생각해서 풀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또한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는지 아닌지로 능동, 수동을 따질 수 있다. 왜냐하면 능동이면 목적어가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능동 쪽에 목적어가 있다.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는데 해석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는, 원하는, 소망하는 사람들 이렇게 의미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의미로. 소망하는, wishing이 답이었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03번은 좀 어려웠어요. 103번은 아주 최신 트렌드인데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약간 트렌드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3번 정도 나왔는데요. 일종의 표가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게 이거예요. this, last, next란 표현이 아주 토익에서 중요해요. this, last, next란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오냐면 week, month, 그 다음 뭐겠어요? year 이런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time, 심지어 time도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요 정도만 짝을 지워도 시점 부사가 돼요. 다시 말해 이렇게만 써도 부사가 돼서 뭐 이번 주에, 작년에, 내년에가 되는 거죠. 3 곱하기 4는 12. 이것만 가지고도 자그만치 12가지 부사가 나오는 거지. 연습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연습해 볼게요. 지난주에, 내년에, 다음번에, 이번에 이렇게. 그래서 짝을 짓는 거죠.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전치사 쓰지 않고 부사예요. 시점 부사. 그래서 see you next time. 벌써 오늘 강의가 끝났습니다. see you next time. 다음번에 봐요. see you next time. see you 부사인 거지. see you tomorrow. tomorrow 부사죠. see you tomorrow 부사. tomorrow 부사. see you next time 부사. 오케이? 그래서 next, last, this는 이 자체로 얘네들과 결합할 경우에 시점 부사가 된다. 그래서 얘가 지금 부사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지금 문장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이 어차피 부사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야 문장 전체 수식 부사가 되겠죠. 왜냐하면 next가 명사가 아니니까 전치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부사죠. 심지어 밑줄에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그냥 next year가 말이 돼요. 그래서 문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만 써도 내년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부사니까 next year, 내년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또 뭘 다른 거 넣었다는 얘긴데, 그럼 얘가 이거 수식한다는 얘기네요.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죠. 근데 여기도 부사란 얘기죠. 이 문제는 부사를 쓰는 문제예요. 어떤 부사가 답이 되느냐. 그래서 ever, else, early, every가 들어갔는데 every는 일단 빠질게요. every 다음에 명사 나와야 돼요. 그죠? every는 아닌 것 같아. every 다음에 every가 차라리 여기 들어가면 괜찮지. 그러면 역시 부사가 돼요. every week, 매주, every month, 매달, every year, 매년, every time, 매번.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시점 부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every는 해당이 안 되고 정답은 요 앞에 붙는 말이 뭐냐는 얘긴데 early와 late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요 앞쪽으로 해볼게요. this week 그럼 이번 주에란 뜻인데 이번 주도 월요일이 있고 금요일이 있죠. 그럼 early this week 그러면 월화수 쪽, late this week 그러면 목금토 쪽이 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더라도 이 부분을 외워주셔야 돼요. early와 late를 왼쪽으로 추가해도 또 하나 이만한 부사가 나오는데 추가가 되면서 역시 덩어리 부사가 되는데 이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 또 한번 해볼까요? next year, 내년에. 근데 early next year 그러면 내년 초에가 되는 거지. 오케이? 제가 제일 많이 들은 표현은 이거예요. late last night. 자, last night도 요 원리에 의해서 그냥 부사예요. 오케이?
오케이? last night만 쓰시면 돼요. 이게 되게 회화에서도 중요하죠. 언제라는 뜻으로 전체에서 안 써도 되는 거지. 근데 late last night 그러면 어젯밤 늦게 이런 표현이 되는 거지. 왜 보세요? late last night 어젯밤 늦게. 또 early this morning. 그럼 오늘 아침 일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에 앞에다가 추가할 수 있다가 시험에 지금까지 3번 나왔다. early와 late를 따로 기억을 하자. 답이 C가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싶은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싶었어요. 이걸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in this morning 그러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된다? this morning만 쓰시면 오늘 아침에가 되는 거죠. 오케이? 뭐 in the last night이 아니라 그냥 last night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만 쓰시면 시점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문제. 자, 이번엔 이런 거를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특정 용도의 부사. 특정 용도의 부사. 그러니까 각 부사들을 여러분이 토익 공부하시면서 이것도 언제 답인지 외우고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십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뭘 외우셔야 돼요? 뜻을 외워요?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어떤 케이스에 사용되는 부사인지를 외워야 되는 그런 케이스죠. 왜냐하면 이 부사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수식어인데 이것도 수식하고 저것도 수식하고 다 수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토익 시험은 매달 있다 보니까 매달 출제하는 부사가 맨날 뻔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부사인데 얘도 수식하고 쟤도 수식하기 아니라 반드시 얘만 수식해야 되는 부사가 있다면 얘를 출제하기가 편하겠죠. 왜냐하면 얘를 수식하지 않으면 틀려야 돼요. 그래서 오답이든 정답이든 이런 부사가 필요한 거지. 그럼 보세요. 이런 얘기죠. 얘네들은 그냥 아무거나 막 수식하는 부사가 아니라 딱딱딱 용도가 정해져 있어. 그렇다면 정답과 오답의 구분이 명확하겠죠. 그럴 필요가 있어요. 부사는. 왜냐면 부사라는 것은 의미를 수식하는 건데 우기면 막 뜻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막 이런 뜻은 왜 이런 상황상 된다 안 된다 말을 하기 힘들죠. 예를 들어서 work라는 동사가 나왔고요. 자동사야. 그 다음에 이제 부사를 쓰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보기에 이게 나왔어요. hard가 나왔어요. hard. 그러면 열심히 일하다. 그럼 맞아요. 그리고 다른 말로 뭐가 쓰냐면 already를 써버려. 여기다가 work already. 그래도 맞아요. 이미 일한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경우는 어떤 부사가 꼭 답이 돼야 된다. 이런 경우를 만들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시제죠. 시제. 이 시제에서는 만약에 이 시제가 will work였어요. 그러면 일을 할 거라는 얘기일 텐데 그럼 already는 안 어울리죠. 왜냐면 이미 벌써란 뜻으로 지나간 말을 쓰는 지나간 시제를 쓰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안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문제를 내는데 절대로 will에 쓸 수 없는 이런 애들을 쓰는 거죠. already와 recently는 언제 쓰냐면 외우세요. 과거 시제 혹은 현재 완료 시제 이런 거에 쓰이는 거예요. 왜냐면 already와 recently는 뜻이 이미 라는 뜻이고요. 얘는 최근에 이런 뜻인데 미래의 시제랑은 안 어울리는 거죠. 끝난 거에만 써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안 어울리고요. ever라는 표현은 얘는 정말 독특한 애인데 if가 있을 때 쓰이거나 혹은 부정문 혹은 조건문이죠. 이게 조건문, 부정문 이런 거에 쓰이거나 아니면 최상급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처럼 답이 잘 안 되는 표현인데 뭐 결코란 뜻인데 결코란 말을 여기다 쓸 수 없죠. 왜냐면 부정이 아니니까. 그래서 A도 어울리지 않고요. 정답이 D가 되는 거지. 외우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will이 나오면 shortly란 표현이 있고 soon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곧 이런 뜻으로서 will이 나오거나 투부정사가 나오면 정답률이 거의 100%죠. 왜냐면
will이랑 투부정사 모두 미래죠. 결론입니다. 미래의 부사. 미래의 부사. 토익은 나오는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한 6년치 기출 표현을 다 외우면 거의 만점이에요. 나오는 게 정해져 있고 그거를 제가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좀 알려주려고 쓴 건데 여러분이 6년치 기출을 공부해도 내가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가기 시작하면 금방 돼요. 그래서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처음에 되게 어려워하다가 어느 이제 이해가 가면 쑥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은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암기가 되면서 금방금방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힘든데 그걸 좀 잘 극복하셔야 되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처음에 좀 힘들다. 맨날 반복되지만 워낙 생소한 문법이랑 어휘가 많아서 힘들다.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토익에 나오는 표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네가 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 무슨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는지 이럴 때 얘가 언제 답인지 이런 게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여러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한국말로 돼 있는 수업은 영어로 낸 시험을 한국어로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참 안타깝냐면 막 선생님 저 3개월 공부했는데 그대로 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전혀 감을 못 잡은 거죠. 그래서 토익이 진짜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나오는 건 정해져 있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기출 표현만 계속 공부하면 안 낼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05번. 자, 105번은 전치사 문제네요. 전치사 문제 여러분 어휘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암기가 필요하고 암기가 부족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치사 문제는 어떤 특정 어휘랑 어울리는 게 중요한데 105번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divided가 중요하죠. divide는 이렇게 나눈다는 뜻이고 뭐를 나눠서 뭐뭐가 된다 그래서 into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divide into. into 쓰는 표현 중에 divide가 있고요. divide A into B 그러면 A를 B로 나누다. 뭐뭐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부분으로. 그 다음에 이제 expand라는 표현이 나오죠. expand가 이제 확장하다는 뜻인데 최근에 expand into the European market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외에도 뭐 look into 그러면 검토하다, 검사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into가 그렇게 흔치 않은데 divide랑 into랑 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nto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divide 때문에 into. divide A into B를 수동태를 고치면 A가 앞으로 나가면서 B divided into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참가자들이 several groups로 이렇게 나눠질 것이다. 이때 이제 into를 쓰는 거죠. 106번. 106번은 또 전치사 문제인데 이번에는 ing가 포인트가 되는 전치사 문제입니다. 또 이게 이렇게 동명사가 나오는 경우에 전치사와 동명사가 결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통계적으로 외우시면 좋죠. Alright. 뭐가 있냐면 after 물론 이제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지만 전치사로 보고 after, before 그 다음에 without, by, in 이런 표현들 다음에 ing가 잘 나온다 라는 통계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동명사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뭐뭐 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뭐뭐 하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뭐뭐 하기 전, 뭐뭐 하는 것 후, 뭐뭐 하지 않고, 뭐뭐 하는 것에 의해, 뭐뭐 하는데 있어서 damaged antics 손상된 기출, 손상된 antics 골동품들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 최고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골동품 수리 업체였습니다. 107번 또 전치사 문제죠. 전치사 문제 많이 나오죠. 이때 이번에는 전치사 문제 중에서 무슨 문제냐면
remove를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역시 아까랑 비슷한데요. remove는 from을 씁니다. 그래서 remove A from B 그러면 B로부터 A를 제거하다. 그래서 B하고 A하고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제거하면 떨어지니까 멀어지는 거지. 그쵸? 그렇습니다. from은 멀어지는 개념이에요. 멀어지는 거. 자, 역대 기출을 통해서 from의 느낌을 한번 공부해 보면 purchase 구매하다 A from B B로부터 A를 구매하다. B로부터 A를 구매하면 점점 멀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purchase도 있었고요. purchase랑 비슷한 표현으로 이제 buy가 있죠. 구매하다. 그래서 buy도 쓸 수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from을 쓰는 표현이 이렇게 제거하다는 뜻도 있고 구매하다는 뜻도 있고 이런 식으로 from을 쓰면은 B로부터 A를 떼어낸다, 멀어지게 이렇게 벌어뜨리게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remove와 from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stains, 어휘 공부 좀 해볼까요? stains, 얼룩이 can be easily removed. 얼룩이 제거될 수 있다. 쉽게. 뭐로부터? clothing, 의류로부터. as soon as, 접속사. 하자마자, 당신이 이 제품을 사용하자마자.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바르는, 이렇게 넣는 제품을 이렇게 사용하는 걸 apply라 그래요. 적용시킨다. 그래서 세제를 넣는다던가, 약을 바른다던가 이런 걸 apply 한다 그래요. apply 기억하세요. apply. 108번. 이번에는 분사 문제입니다. Please refer to the past page 8 of the instruction manual. 끊고 provided in the package. 자, 이 매뉴얼이 패키지 안에 제공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provided in the package. 패키지 안에 제공되는 매뉴얼의 8번 8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라는 뜻이죠. refer to. 오케이. 자, provide가 어떤 자료를 주거나 뭔가를 정보를 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provide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무료로 제공되는 느낌이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109번. 109번 중요하죠. 자, 토익에 나오는 문법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if 다음에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이 되고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원래 있었던 표현들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pp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 형용사가 남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주격보호만 남게 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주어랑 비동사가 빠지는데 그런 표현이 it is 이런 거 많이 빠지고요. 뭐 they are 이런 게 빠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원래 문장이 뭐였냐? if it is necessary 이런 표현이었겠죠. if it is necessary 필요하다면 이런 뜻인데 이렇게 대명사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면 둘을 같이 생략한다. 그래서 if necessary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 해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러지 않죠. 그것이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그쵸? 필요하다면만 말하잖아요. 필요하다면 뭐 가능하다면은 영어로 볼까요? 가능하다면 if possible 이렇게 형용사만 써주시면 돼요. 역시 it is를 빼고 if possible 이렇게 쓸 수 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출제된 문제는 if it is가 빠지면서 realized가 나왔었어요. if realize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그래서 if절에서 이렇게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죠. 어떤 일부 접속사 다음에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접속사 주어 동사지만 그렇지 않고 주어 동사 안 나오고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접속사 형용사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접속사 형용사가 가능하다 혹은 접속사 분사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접속사 분사가 가능하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접속사 다음에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이 돼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 외에 접속사를 뭐가 있냐면 unless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after, before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접속사들 이런 다음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예전에 after dark가 나온 적이 있어요. after dark, after it is dark, 어두워진 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before 다음에 ing 잘 나오는 것도 사실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hen, while 이런 표현들 ing 잘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방금 보신 것처럼 if도 해당이 되고요. once도 해당이 되고 since도 해당이 됩니다. as도 해당이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시간절, 조건절, until 이런 표현들이 뒤에 꼭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이 되고 형용사나 분사가 가능하다는 게 토익의 최근 트렌드입니다. 정답은 B. 그래서 외워주시면 돼요. 이런 것도 약간 어휘적인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많이 외우셔야 되는데 if necessary 그러면 필요하다면 이런 뜻이죠. 110번 110번은 anticipate라는 동사가 무슨 뜻인지가 중요해요. anticipate 무슨 뜻이냐면 고대하다, 기대하다는 뜻이죠. 뭔가 막 희망을 갖고 기대하는 걸 anticipate 이음절 anticipate라고 하는데 이 anticipate라는 동사랑 어떤 부사가 어울릴 것이냐. 부사는 영어로 adverb라고 하죠. 자, adverb가 무슨 뜻이냐면 이 verb에 추가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부사란 말 자체가 adverb란 얘기라는 건 무슨 얘기냐? 동사에 추가되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부사를 공부할 때 동사하고 짝을 줘야겠죠. 동사와 부사를 짝진다. 그래서 여기 있는 anticipate와 어울리는 그런 부사가 뭐가 있냐면 gradually, 점차적으로 이런 표현이고요. eagerly가 어울리겠죠. eagerly는 매우 몹시 원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eagerly anticipate는 매우 몹시 기대한다 이런 뜻으로 원하면서 기대하는 거죠. eagerly anticipate 기억하시고요. 원래 eagerly랑 어울리는 표현이 사실 await라는 표현이 제일 어울립니다. eagerly await는 기다리다. 그래서 매우 갈망을 가지고 어떤 무슨 욕구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린다. 그래서 기다리다, 기대한다 이런 두 가지 표현이 eagerly와 어울립니다. eager란 표현을 좀 볼까요? eager 그러면 어떤 원하는, 갈망하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be eager to 부정사 그러면 뭐뭐 하려고 매우 욕구를 가지고 있다, 갈망하고 있다, 매우 하고 싶다. be eager to 뭐뭐 꼭 기대하고 있습니다. 되게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willingly란 말에는 기꺼이란 뜻인데 기꺼이 돕겠다 이런 느낌이죠. willingly help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래서 선뜻 돕겠습니다. willingly는 will이 의지인데 내 의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선뜻 기꺼이 뭐뭐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쓰죠. 그래서 여기서는 eager, anticipate 뭔가를 원하는 느낌의 부사와 어떤 동사의 어울림을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11번 Diners are complaining about the blank conditions of the seats at the restaurant. 좌석의 상태가 어떻단 얘기죠? 근데 힌트는 complain이죠. 불평하다. 그럼 고객들이 불평한다는 얘기니까 안 좋은 뜻이 맞겠죠. 안 좋은 뜻. 자, 일단은 C부터 제껴요. 안 좋은 뜻도 아니고 좋은 뜻이죠. 좋은 뜻이고 excited를 여러분 많이 함정으로 내는데 excited는 사람한테 써야 돼요. 그래서 I am excited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I am excited. I'm so excited. 나는 매우 기대가 됩니다. 매우 뭐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unpleasant가 정답인데요. pleasant가 기분 좋게 한다는 뜻인데 unpleasant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을 때 unpleasant conditions라고 하겠죠. 그래서 111번의 힌트는 complain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의 문제였던 얘기죠. complain은 불평하다 이런 뜻이죠. 불평하다. 112번 112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not이란 표현이랑 어울리는 표현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인데 보통 이런 문제는
그냥 들어본 표현을 뭐 이거 어떤 거 내가 들어본 건가? 뭐 이런 표현이 있던가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not every, not all, not ever, not single 이런 표현을 들어봤는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다 들어봤을 법한 문제죠. not every도 나올 수 있고요. not all도 나올 수 있고 뭐 그런 식입니다. 아니면 아예 못 들어봤거나 여러분 중에서 일단은 every부터 지울게요. 왜냐면 participant가 복수기 때문에 단수가 나와야 되는 every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ever는 부사기 때문에 명사 수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ever는 역시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ll이냐 single이냐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가 약간 고수들을 잡는 문제인 게 not a single 명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not a single 명사. 예를 들어서 not a single penny. 나는 한 푼도 없다. 이게 푼이란 뜻이거든요. 푼. 그럼 너 how much money do you have? 너 얼마나 돈 갖고 있니? Not a single penny. 그지야. 한 푼도 없어. Not a single 명사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용해서 함정을 판 거죠. 왜냐하면 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가 있어야지만 not을 쓸 수 있다. Not a single 이런 표현이 있더라. 말 그대로 single이니까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single은 s가 붙은 복수랑 쓸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not all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Not all participants are favorable about the menus. 끊고요. served 이하가 소식해주죠. 그래서 컨퍼런스에서 제공된 음식이 제공될 때 serve란 말 쓰죠. 서빙된 그렇죠. 서빙된 메뉴에 대해서 모든 참가자가 다 호의를 가진 것은 아니다. 좋게 평가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일부 참가자들은 메뉴에 대해서 불평을 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런 의미로 all, not all participants.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한 것은 아니다. 그럴 수는 없겠죠. 113번. 자, 113번은 이렇게 괄호를 치고요. 여기 이제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인 거죠. 아시죠? 이 문제는 토익의 단골 문제인데 거의 한 문제도 빠지지 않고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접속사가 답이 되죠. 그래서 3대 원칙이 있어요. 3대 수식어. 토익의 3대 수식어는 부사. 부사는 혼자서 수식어가 되고요. 두 번째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수식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접속사 플러스 문장이다. 그래서 문장과 결합하는 수식어는 접속사가 돼야 되고 이게 문장이죠.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접속사를 고르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접속사가 잘 안 보이게 냈습니다. C가 함정이죠. if라고 나왔으면은 만약 뭐뭐라면이 될 텐데 if so 그러면서 부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말로 그렇다면 이런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부사예요. 그래서 if so는 접속사가 아니고 if가 접속사다. meanwhile 그러는 동안에 역시 부사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while은 접속사지만 meanwhile은 접속사가 아닌 거지. 그 다음에 during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래서 뭐뭐의 동안에 전치사기 때문에 뭐랑 결합한다? 명사랑 결합한다. 그래서 명사가 아니라 문장이기 때문에 provided가 답이죠. 자, provided는 provided 대시라고 쓰기도 하는데 얘가 이제 if의 뜻이 있죠. 그래서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이런 뜻으로 provided 혹은 provided that 라는 표현이 놀랍게도 접속사고 그냥 if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if를 넣어 볼게요. 그럼 만약에 그 예산이 승인된다면 그 리서치 프로젝트는 빠르면 다음 달에 시작할 것이다. as early as 빠르면 이런 뜻이죠. 114번. 자, 114번 역시 접속사 문제인가 생각이 드는데 접속사 문제 같긴 한데 조심할 게 컴마가 없네요. 지금 바로 전 문제는 컴마가 있어요. 그지? 근데 이 문제는 컴마가 없어요. 이게 명사절이죠. 어려운 문제예요. 명사절 문제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주어냐면 여기부터 동사가 여기니까 여기까지 주어인 거지.
주어절이 되는 명사절 문제죠. 컴마는 없고 주어도 필요하고. 정답이 whether인데요. whether가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자, 명사절 접속사는 whether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절 같은 게 유명하죠. 대절. 그래서 뭐 어떤 확실한 사실을 말할 때 대절인데, 대절과 whether의 차이점은 whether는 뜻이 뭐예요? 인지 아닌지라는 뜻인데, 보통은 뒤에 OR이 나와서 뭐 OR not 이런 게 잘 붙어서 여러분이 쉽게 풀 수 있으나, OR이 나와서 푸는 거는 진짜 실력이 아닌 거죠. 그래서 OR이 없앴어요, 제가. 왜냐면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whether를 붙여서 명사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 새로운 애버타이징 캠페인, 광고 캠페인이 성공할지 하지 않을지는 이게 수거죠. remains to be seen 기출. 두고 볼 일이다. 이런 문제네. 두고 볼 일이다. whether, 그러니까 어떤 식이다? 문형을 외우세요. whether 주어 동사 나오면서 명사절이 되면서 OR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주어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remains to be seen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주어가 동사 할지 하지 않을지는 동사이다. 두고 봐야 한다. 뭐 알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whether절이 주어이고, 아울러서 remains to be seen, 두고 볼 일이다. 이거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죠. remains to be seen. 그래서 명사절 주어의 케이스였고, 나머지 애들은 왜 답이 안 될까요? 나머지 애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 애들은 부사절 접속사로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컴마가 붙으면서 따로 주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whether절은 whether절 자체가 주어가 될 수 있으나, 나머지 while 동안에 because 때문에 until까지 얘네들은 수식어로서 부사절이고 따로 주어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 접속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고 다시 동사 나오는 이런 명사절하고, 접속사하고 주어 동사 나오지만 컴마 나오고 다시 주어 동사가 또 나오는 이런 부사절하고 구분하자. 그러니까 컴마가 있을 경우 없을 경우로 구분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whether는 명사절이 가능하다. 11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빠질 수 없죠. 동사의 형태 문제인데 수일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제가 중요하죠. 이걸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들 소개팅 나갈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직업, 상대방의 직업, 나이, 집안, 뭐 선보로 나가죠.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건 성별이에요. 나가는데 동성이면 어떡할 거야. 자, 그렇게 중요한 건 태는 무조건 모든 동사는 능동 아니면 수동인데 BPP 여부를 보셔야 되죠. 그래서 모든 표현이 능동이 있고 모든 동사는 능동과 수동으로 갈리기 때문에 항상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제하고 수일치는 단수이든 복수이든 다 되는 경우, 혹은 무슨 시제든 상관없는 경우가 있지만 능동 수동은 확실하게 갈려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태고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내일 만나시면 능동인지 수동인지부터 보세요. 다시 말해 BPP 있는지 보니까 BPP가 아니고 얘는 능동, 얘는 BPP니까 수동, 얘는 BPP니까 수동, 얘는 ING니까 능동. 동사가 아니죠. 그리고 얘는 지금 notices가 공지사항인데 의미를 보세요. 포스트가 붙이다는 뜻인데 공지사항이 붙이는 것이 아니라 붙겠죠. 예를 들어서 수동이 된 거지. 그러니까 게재되겠죠. 그래서 수동태가 돼야지 말이 된다. 답이 B 아니면 C겠죠. 그래서 수동태를 고르시면 A, B, C, D 중에 BPP가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BPP가 들어있는 B나 C를 고르셔야겠죠. 근데 눈 씻고 봐도 시제에 관련된 표현은 없고 수일치인가 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일치 중요하다 그랬죠. 수일치가 제일 중요하죠. 그럼 너리시스가 복수니까 얘가 안 되네요. 정답은 C네. will의 경우는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얘부터 지워지는 거였어요. 수부터 봤으면 수, 태, 시제. 한 번 더. 수, 태, 시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태는 선보러 나갈 때, 소개팅 나갈 때 취하면 뭐야? 남자냐 여자냐에 해당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항상 두 가지로 갈려요. 모든 동사가 능동이 있고 수동이 있는데 BPP가 들어있으면 수동, 아니면 능동. 얘는 수동, 아니면 능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BPP가 아니면 다 능동인 거죠. BPP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더라. 이 문제를 내일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은 BPP가 나오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여기 지금까지 파트 5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진걸의 D-1 특강 파트 6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는 세 가지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내일. 보통 12문제 중에서 세 가지가 다른 문제인데 첫 번째가 어휘 문제. 오늘 어휘 문제가 어떤 건지 좀 다뤄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제 문제. 역시 파트 6만의 어떤 그 특징이 되고요. 세 번째가 접속부사 문제입니다. 세 가지 잊지 마시고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어휘 문제는 파트 5 같은 경우는 5 있는 그 문장 내에서만 어떤 말이 되는 표현을 고르면 되지만 파트 6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치 파트 5처럼 보면 답이 여러 개로 보여요. 그래서 한 문장에서만 보면 답이 여러 개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문장에 있는 어휘들과 다 어울리는 게 하나만 남을 겁니다. 그걸 쓰시면 되고요. 시제 문제는 동사의 의미를 보셔야 돼요. 얘는 다른 문장을 봐라 이거고요. 시제 문제는 동사의 의미를 보셔야 돼요. 동사의 뜻을 보고 이 동사가 지금 기준에서 이루어졌다, 지나간 일이다, 그러면 과거고 아직 발생한 일이 아니다, 그럼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동사랑 관계를 보는데 어떤 동사가 이미 끝났고 그 다음 동사라면 이 두 가지 동사의 순서를 보고 다른 문장에 있는 동사가 과거면 얘도 같이 과거가 되고 얘가 미래가 되면 얘도 같이 미래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동사끼리 어떤 관계를 가지고 푸는 게 파트 6의 시제 문제고요. 접속부사는 부사인데 뭐 그러나, 그러므로 뭐 이런 거 있잖아. therefore 세 가지 외우셔야 돼요. therefore 그러면 그러므로고요. however 그러면 그러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in addition 그러면 게다가라는 뜻인데 대표적인 접속부사가 있죠. 세 가지가. 접속부사는 이런 컴마 나오고 주어동사 나오는 부사 중에 앞에 있는 문장과 내용상으로 어울리는 부사를 찾는데 그러므로, 그러나, 게다가 이 세 가지가 가장 잘 나오기 때문에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트 6는 5랑 세 가지 면에 있어서 다릅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문제를 보셨고요. 문제 오늘 한번 가볼까요? 파트 6 어떤가? 141번부터 143번까지 refer to the following advertisement 광고를 보고 문제를 푸십시오. Peterson Builders라는 회사는 has been in the home repair business for over 30 years 30년 넘게 동안 집안을 수리하는 사업을 해왔다. With a reputation 그러한 명상과 함께 outstanding work 뛰어난 작업의 그런 명상과 함께 this 이러한 locally owned company 그 지역에 의해서 그 운영되는 그 회사는 그 다음에 동사 문제죠. homes and apartments를 매우 낮은 가격에 애시 이제 가격에 쓰이는 전치사죠. 매우 낮은 가격에 뭐뭐 하고 있다. 집과 아파트를 뭐 하고 있다? 보호한다, 부순다, 검사한다, renovate 어떻게 새롭게 최신화한다는 뜻인데 다 말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 6는 5처럼 봤을 때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만 보면 말이 되는 게 보기 중에 2개 이상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앞에 부분 혹은 뒤에 부분에 힌트가 있어서 다른 문장에 힌트가 있어서 얘가 답이 뭔지를 이 중에서 고르게 해주는 거죠. 다시 말해 힌트가 엉뚱한 데 있는 거죠. 리페어가 힌트죠. 리페어. 여기서 리페어랑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뭘까요? 이런 거는 반대죠. demolish는 부수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renovate죠. renovate는 낡은 것을 새롭게 고치는 거죠. 예를 들면 한 50년 된 건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너무 낡아 보이죠. 구져 보이죠. 그래서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건 아니고 그 그대로 놓고 겉에 부분을 뭐 예를 들어 페인트를 새로 칠한다던가 아니면 문을 새로 단다던가 창문을 교체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하는 작업하는 걸 레노베이션이라고 하죠. 레노베이션. 그래서 고친다, 수리한다와 관련된 레노베이트가 답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가 나오면 100%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답이 2개 이상이 보이게 돼 있어요.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힌트를 다른 부분, 앞에 부분이나 뒤에 부분에서 반드시 찾아라. 이게 포인트죠. 다음 문제 142번은
중간 문제로 세 번째 중에 중간 문제로 두 번째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전혀 파트 6가 아니라 순전히 파트 5적인 요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파트 6가 한 지문에 문제가 3개 나오지만 그 중에 반드시 하나 정도는 그냥 5가 중간에 낀다는 얘기죠. 이거는 6 문제가 아니죠. 그냥 외우시는 거죠. For a limited time.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온 파트 5 정답이에요. 제한된 시간 동안 이런 뜻이죠. We are offering a 20% discount. 20% 할인을 제한된 기간 동안만 해줍니다. 한정 할인이죠. On all carpet replacement. 카페트 바꾸는 거에 대해서 20% 할인. 그 다음에 flooring work. 마루를 새로 까는 거에 대해서 20% 할인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문제. But hurry. 서두르십시오. Because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이런 게 시험에 요즘 잘 나와요. 이것은 방금 언급한 거죠. 이것은 이 뭐뭐는 ends 끝난다. 여기 주어고요. 여기 동사네요. May 31st. 5월 31일에 끝난다. 그렇죠. 제한된 시간 동안만 하는 거니까. 그럼 방금 언급한 게 뭐였냐면 바로 디스카운트란 말이죠. 그럼 디스카운트가 끝나는 거예요. 디스카운트를 다시 받아서 this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this가 아예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데 요즘에 이 this는 앞에서 언급한 걸 다시 받을 때 this 명사로 쓴다. 이걸 명심하시고 앞에서 언급했던 discount가 여기서는 다시 언급이 되면서 다른 말로 바뀌었는데요.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디스카운트는 프로모션이죠. 할인인데 이거는 요즘 행사란 뜻인데요. 어떤 판촉 행사를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 할인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판매를 촉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프로모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디스카운트 프로모션, 디스카운트 프로모션 어때요? 그냥 비슷한 맥락의 단어가 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파트 6의 세 가지 유형 중에 어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알아봤고요. 내일 시험에서는 접속부사 문제라던가 시제 문제도 예상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파트 6 강의를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단기 D-1 특강의 홍진걸 파트 7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7에 대해서 D-1 특강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최신 트렌드. 제가 오랫동안 시험을 봤는데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오랫동안 시험 봤는데 최근에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부분을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파트 7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어떤 지문의 내용이 예전 같으면은 요 부분 갖고 첫 번째 문제 내고 요 부분 갖고 두 번째 문제 내고 요 부분 갖고 세 번째 문제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얘네 둘이 합쳐서 한 문제 내고 얘네 둘이 합쳐서 한 문제 내고 이렇게 정보를 합치더라. 요게 오늘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분명 내일 시험에서 여러분이 최신 트렌드인 이런 부분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파트 7이 정답이 이렇게 한 부분 갖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섞여서 나온다는 부분. 요거를 제가 오늘 강의해 드리려고 그래요. 오케이? 물론 어느 정도는 순서대로 답이 나온다는 어떤 파트 3랑 4와 같은 이런 어떤 순서대로 답이 나오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최신 트렌드에서는 약간 이제 어떤 일부 문제들이 이렇게 섞여서 이 정보랑 이 정보를 합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같이 할 문제는 더군다나 더블 패시지예요. 더블 패시지는 아예 의도 자체가 두 개의 지문에 있는 두 가지 정보를 섞어서 한 문제를 내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합쳐지는지 정보가 두 가지 필요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주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강의에서 파트 7입니다. Questions 181 to 185 refer to the following email and schedule. 오늘은 딱 5문제만 풀겠습니다. 5문제. 자, 첫 번째 지문이에요. 이 지문은 이제 to, from, date, subject, attachment 등이 나오는 이런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이 쭉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 이메일이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까지 이메일입니다. 첫 번째 지문이고요. 두 번째 지문은 IBS Department Store Applicant Interview Times라는 내용의 어떤 글의 종류가 뭐라고 써있죠? 스케줄, 일정이죠. 첫 번째는 이메일, 두 번째는 스케줄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원자의 이름은 Nash Shiraz이고요. Potential position은 Senior Public Relations Associate인데 Potential이란 말은 잠재적이라는 얘기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Potential, 잠재적인. Interview date, 인터뷰 날짜는 10월 10일.
그리고 이제 표가 나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스케줄이죠. 그래서 보통 더블 패시지의 구성 중에 일반적인 구성인데 이메일이 나오고 뭐 서식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 이메일 플러스 이메일, 이메일 플러스 스케줄, 이메일 플러스 편지, 이메일 플러스 광고 전단지, 뭐 광고 전단지 플러스 이메일, 신문 기사 플러스 이메일이 하나에 껴요 보통.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What is implied about Ms. Shirazi? Mr. Shirazi에 관해서 언급된 것은 이런 얘기죠. implied, 암시된 것은 이런 뜻이죠. 정답은 D고요. He has worked for a competitor of IBS department store. 이 부분이 전혀 지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컴페리러는 경쟁 업체란 뜻인데 경쟁 업체가 뭘까요? 그렇죠. 경쟁 업체는 같은 업종에 있는 회사면은 다 경쟁 업체죠. A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는 사실 같은 업종에 있는 인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재가 데려온다면 우리가 어차피 컴페리러부터 데리고 오는 거죠. 이걸 스카웃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그지? 같은 경쟁 업체에서 데리고 오겠죠. 그래서 같은 업종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일한 경험이 있다. 어디를 위해서? 경쟁 업체를 위해서. of IBS Department Store. 이 백화점인데요. IBS 백화점. IBS 백화점의 경쟁 업체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IBS 백화점 외에 다른 백화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내용을 보시면 어떤 부분이 그 부분, 이런 부분이에요. 자, 다른 백화점 이름이 보이나요? 다른 백화점. 자, 여기 보죠. Yarlen Stores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부터 읽어볼게요. Mr. Shiraz 인터뷰 받을 사람이죠. Especially about his improving accuracy and data reporting for Yarlen Stores. 근데 Yarlen Store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Which is now 이 부분이 중요하죠. Which is now 근데 그 Yarlen Store는 is now the leading department store chain in the country. 선두 그룹에 속하는 최고의 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최고의 백화점인 현재 그런 백화점인 Yarlen Stores란 말이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이런 경력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경쟁 업체에서 일했던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Yarlen Store가 일종의 컴페리터가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유추 문제로 낸 건데 컴페티터라는 말로 이 말을 바꾼 거죠. 컴페리터. 그래서 이 백화점 IBS 백화점한테 있어서 열른 스토어는 컴페티터고 이 사람은 여기서 일한 적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미스터 슈라지는 경쟁 업체에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부분은 넘어가서 뒤에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게 이런 거는 보통 해석을 다 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풀었고요. 정답은 D였습니다. 182번 When does Ms. Gordon say she wants to meet with Mr. Shiraz? Ms. Gordon이 언제 이 사람을 인터뷰 보겠다고 원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문제가 별표. 자, 이 문제 왔어요. 이런 거 보고 이제 연계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연계 문제는 두 지문에 모두 힌트가 있어서 이 힌트와 이 힌트가 다 필요한 거죠. 자, 이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아주 전형적인 그런 토익의 연계 문제죠. 자, 왜냐면 스케줄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내용이랑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스케줄상에 변화가 생기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이메일이고 이게 스케줄이에요. 근데 스케줄에 뭐가 나왔냐면 1, 2, 3, 4, 5가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갑시다. 그런데 이메일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야, 3번이랑 5번이랑 바꿔. 그러면 얘가 바뀌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1, 2, 5, 4, 3이 되는 거지. 그게 이메일이 시킨 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 혼자 있는 거랑 얘랑 같이 있는 거랑 어떤 문제가 확 바뀌어 버리죠. 자, 어느 부분을 보시면 되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정이 생겨서 스케줄을 바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인터뷰어, 이 사람도 슈라즈랑 인터뷰를 볼 사람인데 unfortunately, 불행히도 on important conference, 중요한 컨퍼런스가 컨퍼런스 콜이 있어서 잡혀서 일정에 잡혀서 conflict, 겹치는 거죠. 겹친다. 미스 슈라즈의 인터뷰와 겹친다. 오케이. 그래서 새로 중요한 컨퍼런스 소집이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겹친다. 동사요. 겹친다. 인터뷰랑 겹친다. 나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 없죠. 이 부분 필요 없고요. 왜냐면 근데 바꾸려고 해봤는데 시간을 겹치기 때문에 바꾸려고 해봤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 부분 빼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부탁이 들어갑니다. Would it be okay? Would it be possible? Would it be okay if we switched interview time? 이 부분이죠. 가정법을 써서 공손하게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 인터뷰 시간 바꾸는 게 어때? 여기서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누구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사람 누구냐면 보낸 사람이 벨라고요. 벨라 골든. 뒤에 게 중요해요. 받는 사람이 마스터슨인 거지. 그러면 우리가 보고 싶은 그 인터뷰에서 골든 씨와 마스터슨의 일정이 바뀌는 걸 원한 거고 그 원한 걸 물어봤기 때문에 일정에서 바뀔 부분은 골든 씨와 벨라 골든 씨와 프랭크 마스터슨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일정과 이 일정은 서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이메일이 한 역할인 거지. 그러니까 멀쩡한 스케줄이 있지만 이메일에서 뭔가 변화를 줘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꿨기 때문에 그 바뀐 일정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보시면 틀릴 수 있죠. 그럼 문제를 보면 무슨 문제였냐면 언제 미스터 슈라즈를 만나고 싶으니까 언제 골든 씨는 인터뷰를 보고 싶다고 했는가 바꾸자고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시간에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한테 처한 현실은 11시 45분에 인터뷰를 해야 되는 현실인데 이 시간 내에 어쨌든 간에 무슨 중요한 컨퍼런스랑 시간이 겹쳤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인터뷰를 볼 수 없고 너랑 나랑 바꾸자. 어차피 인터뷰 보는 사람들은 이 시간 다 인터뷰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바꾼다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 다니는데 뭐 시간표가 있는데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야. 근데 수학이랑 과학이랑 순서 바꾼다고 배우는 건 똑같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우리 둘이 바꾸자. 답이 여기 되겠지. 그래서 여기로 오겠죠, 이 사람이. 바꿨으니까 정답은 1시 45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연계 문제 케이스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스케줄이 나오면 오늘 확실히 얘기해 줄게요. 만약에 내일 파트 7에 스케줄이 나온다면 바뀔 거를 예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연계 문제의 의미가 없는 거지. 뭔가가 바뀌는 거지. 알겠습니까? 스케줄이 나오면 그 스케줄의 일부 중 하나를 찝어주는 역할을 하거나 이메일이 오케이? 아니면 뭐 어떤 변경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케줄을 다 읽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183번 What will Mr. Shiraz likely do at 1 p.m. 자, 이 사람의 스케줄을 봤을 때 1시에 뭐 할 건지 보셔야 돼요. 이것도 연계 문제예요. 아주 훌륭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1시에 뭐 하냐면 런치를 먹네요. 해롤드 유뱅스 씨와 런치를 먹네요. 해롤드 유뱅스 씨가 그러면 누구냐? 해롤드 유뱅스 씨랑 점심을 먹는다니 그 사람 이름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죠? 답은 B고요. 일단은 점심을 먹는다는 말 대신 talk to라는 말 썼어요. 같이 점심을 먹는 것은 얘기를 하길 거를 이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도록 likely 썼죠.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아무 말 없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former colleague가 무슨 뜻이냐면 전 동료라는 얘기죠. 전 직장 동료인 건데 어디 부분 이것도 연계 문제고 첫 번째 글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해롤드 유뱅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이 뭐라고 되냐면 who worked with him 5 years ago at 다른 회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5년 전에 다른 회사에서 같이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랑 인터뷰를 보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사람이 former
former coworker였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정보와 이 부분의 정보를 합치면 이런 정답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연계 문제. 어때요? 연계 문제가 하나만 나올 줄 알았는데 두 개가 나왔어요. 저는요 시험장에서 3개까지 경험해봤어요. 5개 중에 3개가 연계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연계 문제를 많이 낼 만한 그런 상황이면 특히 이렇게 표가 나오면 연계 문제를 2개 이상 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표가 두 번째 질문이 다 표인데 그 표로 문제를 때 표만 갖고 내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연계 문제를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는 그런 걸 예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두 번째 질문이 아예 표면은 연계 문제가 하나가 아닐 것이다.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184번 Who will meet with Mr. Shiraj in room 216? 216에서 만날 사람 이건 너무 쉬운데요. 216가 어디냐면 아까 봤죠. 여기 있죠. 216. 216니까 Feldman Gould 씨랑 만나는 거네요. 그래서 Feldman Gould 씨를 찾아보면 Mr. Miss Gould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자였네요. Gould라는 표현이 있어서 뒤에 있는 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이름이 A, B라고 되면은 B가 성이거든요. 그래서 미스터 미즈 다음에 성을 쓰기 때문에 이름이 2개로 나오는 경우에 뒤에 걸로 보통 표기를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 이름이 진짜 이름이고 앞에 있는 거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무슨 슈라즈겠죠. 근데 그 부분이 빠진 거지. 뒤에 게 진짜인 거죠. 그래서 무슨 슈라즈였죠? 찾아볼까요? 무슨 슈라즈였지? 궁금하네요. 그죠? 나쉬 슈라즈였어요. 근데 어때요? 이 문제에서 나쉬는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뒤에 이름이 진짜였다. 아시겠죠? 자, 185번 마지막 문제 갑니다. 좀 왔다 갔다 정신이 없죠? 파트 7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What is Miss Shiraj expected to do? 이 사람이 뭘 할 것으로 예상되느냐? 정답은 B고요. Present a form of identification. 이 표현이 파트 5 기출이에요. 그래서 신분증을 말합니다. 인터뷰 오면서 신분증 어떤 그 신분증의 하나의 종류를 하나 들고 오라는 얘기죠. 프리젠트는 제시하다. 그래서 제시하는 뜻이고 보여주다는 뜻인 거지. 근데 보여주다는 뜻인데 내란 뜻이겠죠. 그래서 뭐 복사본 같은 거 내란 뜻일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인터뷰 가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이거 떼어가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표가 나왔을 때 표가 이렇게 나오면 토익에서 표가 막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밑에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나와요. 이 표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여기서 100% 출제됩니다. 표가 나오고 밑에 뭐라고 쓰면은 100% 전 단 한 번도 이 부분을 출제하지 않은 걸 못 봤어요.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표가 나오고 요 밑에 뭐라고 나온 부분은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표 밑에 보통 조그맣게 나오는데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한 문제 나옵니다. 꼭 읽어보셔야 돼요. When you arrive, 도착하시면 please present, 그대로 썼어요. 웬일이에요?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그죠? 바꾸지 않고 please present any form of identity, 그대로 썼어요. 그죠? 정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오케이? 오늘 모두 5문제 풀어봤고요. 이런 식으로 더블 패시지에서 연계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상하건대 한 170번 때부터 이런 연계 문제가 싱글 패시지에서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싱글 패시지에서도 이런 연계 문제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길기 때문에 뭐 초반에 있는 내용과 후반에 있는 내용을 합쳐서 문제를 풀게끔 만드는 경우가 요즘 트렌드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해오신 거 그대로 연습대로 푸시면 되겠지만 이런 연계 문제는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D-1 특강이 이제 대단한 막을 내리는데 그동안 공부하시는 거 수고하셨고 지금까지 공부한 걸 마음껏 뽐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1부터 7까지 모두 들으셨고요. 내일 시험 잘 보시면 나왔네요. 시험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단계 대표 강사 홍진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